처음부터 너를 믿지 않았어. 각하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진 법원장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지? 나한테 접근한 목적은 나였군.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 강신진의 반역이다. 오늘 밤 수호제 소집하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치워버리면 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끝을 보려고 시작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12회 엔딩에서 구속 위기를 넘긴 박광토가 의기양양하게 수호제로 돌아오고 이를 지켜보는 이한영의 의미심장한 미소에서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13회 예고편과 그동안의 복선을 바탕으로 수호제의 두 포식자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이한영의 천재적 지략이 폭발할 13회 아주 생생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수호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12회에서 차명계좌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몰렸던 박광토는 기어코 다시 자신의 성전으로 돌아와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술잔에 담긴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곧 들이닥칠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박광토는 무당의 곁에 두기로 한 거니까 믿으라는 말을 위안 삼아 복귀했지만 이미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강신진은 그를 무당이나 믿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며 손절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는 것은 이한영 판사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보고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믿지 않았어. 각하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진 법원장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지? 이한영은 박광토를 독대하며 강신진이 그동안 몰래 준비해온 권력 찬탈의 증거들을 하나씩 던집니다. 강신진이 수호제의 멤버들을 포섭하고 박광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호제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때 이한영은 박광토의 귓가에 낮고 서늘하게 속삭입니다. 각하, 이건 강신진의 반역입니다. 12회에서 강신진이 자신의 전화를 무시하며 차갑게 외면했던 기억이 박광토의 뇌리를 스칩니다. 박광토는 이 한마디에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그는 이제 강신진을 사냥개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박광토의 불신을 완성한 이한영은 곧바로 강신진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강신진은 이미 박광토의 시대가 끝났다고 확신하며 스스로가 대한민국 그림자 정부의 진짜 주인이 되려 합니다. 강신진의 반역이다. 오늘 밤 수호제 소집하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치워버리면 돼. 그는 박광토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격적인 손절과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공식화하는 선언을 내뱉습니다. 오늘 밤 수호제 소집하지. 이 대사는 이제 더 이상 박광토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호제의 모든 권력을 소집하고 명령하겠다는 강신진의 반란 완결판입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권력 다툼의 이면에서 강신진의 비서 김진아는 이한영의 과거를 끈질기게 추적해왔습니다. 이미 이한영과 박철우 검사의 통화 내역과 동선을 입수했던 김진아는 마침내 이한영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해 강신진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이 출세가 아닌 오직 강신진의 파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신진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나한테 접근한 목적은 나였군.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 강신진은 수호제의 밀실에서 이한영을 마주하고 차갑게 묻습니다. 나한테 접근한 목적은 나였군. 정체가 탄로났음에도 이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의 법복은 내 아버지가 옥살이한 1년 6개월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강신진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며 조롱합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강신진은 결국 자신의 마지막 해결사인 곽순원을 움직입니다.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치워버려라는 살벌한 지시와 함께 전생에서 이한영을 죽였던 바로 그 곽순원이 다시 한번 이한영의 목숨을 노리게 됩니다. 13회의 클라이맥스는 이한영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즉 전생의 재림입니다. 강신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이한영은 어느 외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신과 함께 발견됩니다. 18년 전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그날처럼 그리고 전생에서 자신이 공범살인 누명을 쓰고 죽어갔던 그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이한영은 박철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합니다.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이한영이 이미 예측하고 설계한 마지막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박철호와 김진아 검사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강신진과 박광토,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쓰레기통에 빠진다라고 말이죠. 이한영은 자신이 누명을 쓸 것을 대비해 곽순원의 살해 지시 녹취와 강신진이 이성대 부장판사를 통해 관리하던 30억 비자금의 진짜 장부, 그리고 수호제에서 목격한 특수활동비 상납 증거들을 미리 송나영 기자에게 넘겨두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읊조립니다. 어차피 끝을 거래하고 시작한 거니까.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하게 파멸을 샀다는 이한영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스토리는 다시 수호제로 향합니다. 강신진은 자신이 소집한 수호제에서 박광토를 몰아내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박광토의 경호원들도 강신진의 신복들도 아닌 백이석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사팀이었습니다. 이한영은 누명을 벗기 위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그동안 가로챘던 비자금 장부와 수호제의 특활비 상납 내역을 전 국민 앞에 폭로합니다. 이한영은 이미 수호제 내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강신진이 박광토를 치기 위해 직접 모아두었던 정보까지 역이용해 강신진의 발목을 잡습니다. 분노한 강신진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며 곽순원을 호출하지만 이미 박철호 검사가 현장을 덮쳐 곽순원을 제압한 뒤였습니다. 이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동원해 강신진의 심리적 허점을 찌르며 선언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수호제라는 거대한 악의 성전은 이제 박광토와 강신진의 무덤이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강신진은 자신이 던진 제보와 계략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음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13회의 엔딩은 수호제라는 밀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이한영이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곽순원을 바라보며 강신진을 향해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끝을 거래하고 시작한 거니까. 이한영은 법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쓰레기통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제 내가 다시 건져 올리겠다. 13회는 강신진의 반역이라는 이관계로 수호제의 내분을 일으키고 전생의 살인 누명이라는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거하게 심장을 꿰뚫는 이한영의 사이다 복수극이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이한영이 말한 끝을 거래했다는 의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부패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위대한 판사의 결단이었습니다. 과연 이한영은 이 전쟁의 끝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진정한 저승판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분석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